오늘 두 번째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또 이 부분을 갖고 있을 건데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 출신들이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 노선을 걷고 앉았단 말이에요. 최재형, 윤석열, 그다음에 김동연, 또 누가 나올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썼느냐? 인사 실패, 인사 참패 아니냐? 적어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일부에서는 탕평 인사의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해요. 탕평 인사를 이해를 한다면 이런 얘기인 겁니다. 대통령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50%안 되는 지지율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요, 가능한 한 많은 국민한테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죠. 또 자기를 지지 안 한 국민도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탕평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탕평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최재형 보게 되면요, 완전 극우거든요. 극우잖아요. 윤석열은 일본 극우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세계관이 그런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죽창가 윤봉길 기념관에서 죽창가를 얘기하면서 출범식을 하고 앉아있고, 그렇죠? 후쿠야마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 이것도 얘기도 하고 앉아있고,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이하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그다음에 최재형 씨는 저는 기독교 계통의 극우주의라고 봅니다. 기독교 계통의 극우주의자는 반공과 친일에 기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소위 말해서 이 윤석열 같은 경우는 토착애구형 극우잖아요. 그렇죠? 토착애구형 일본 극우하고 같은, 예? 하고 기독교형 극우하고 저는 뿌리가 같다고 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문재인 정부하고는 정체성이 전혀 반대잖아요. 아무리 탕평 인사가 좋아도 어떻게 이렇게 정체성이 안 맞는 사람들을 갈 수 있느냐. 그런데 한번 우리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그때 윤석열이 이런 인물인지 대부분 사람들 몰랐잖아요. 그렇죠? 최재형 감사원장 할 때만까지 하기 전까지 판사직을 수행했었잖아요. 이 정도 사람인지 몰랐잖아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김동연 지금 나가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소득주 성장은 네이밍부터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 떠들고 있잖아요. 김동연 부총리 시킬 때 그러리라고 그런 사람을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거를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년 전까지, 지금부터 1년 전에요. 이게 2020년 8월 10일입니다. 청와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SNS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10일 날에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이거 취임 초 때부터 아니 대통령 선거 이전 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예? 3년 넘게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지난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올해 신년사에서 2021년 1월 11일입니다.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올해 5월 13일 날 취임 4주년 10일 날이 5월 10일이 취임을 했으니까는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를 했죠.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 없는 상황이 됐다. 2차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셨었는데 1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이런 2차례의 공식적인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벌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겁니다. 왜 벌어질 수밖에 없었냐 이거예요. 자, 누구 책임이냐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탓이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낙연 탓이라고 돌리게 되면 그건 문재인 탓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쳤고요. 또 이재명 측에서 부동산 실정은 이낙연 정세균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자,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저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흔히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요. 저는 기재부 공화국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누가 좌지우지하느냐. 한번 구조를 봅시다. 제도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서 주요 정책은요. 누가 결정을 하느냐? 기재부 부총리하고요.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금융위원장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장관급이고요. 경제장관은 기재부 장관은 부총리까지 가고 있죠. 이 세 사람이 다 국무총리 산하 사람입니다. 정부조직법 18조에 보게 되면 국무총리가 각 중앙행정기관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고 기재부 총리는요. 정부조직법 19조에 보게 되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서 경제정책을 다 총괄하고 조정하게 돼 있어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서요. 지금 홍남기가 경제부총리죠. 국무조정실장은 뭐냐? 국무조정실이라는 데가 뭐예요?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는 조직입니다. 조정실장이 장관급입니다. 정부조직법 20조에 보게 되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걸로 돼 있어요. 국무조정실장은요. 여기 지금 현재 구윤철 실장이 국무조정실장이죠. 이분이 전 기재부 2차관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입니다. 대한민국 금융기관들, 금융회사들은 다 금융위원회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가부터 해가지고요. 여기에 고승범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고요. 내려왔죠? 이 금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총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기재부 출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국무조정실장의 구윤철 실장인데 그 이전 실장이 누구냐?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누구요? 노형욱. 이분이 뭡니까? 전 기재부 출신이죠, 이 사람도요. 이분이, 즉, 문재인 정부에서 1대 국무총리를 이낙연 후보가 했죠. 이낙연 후보가 언제부터 했냐? 2017년 5월달부터 2020년 1월달까지 했습니다. 국무총리를요. 그때 이낙연 후보 밑에서 1대 국무조정실장을 누가 했냐? 홍남기 부총리가 했었죠. 2대 국무조정실장을 누가 했느냐? 현 국토부 장관인 노영욱 장관이 했고요. 지금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경제부총리로 가 있고 한 사람은 국토부 장관으로 가 있죠. 부동산 정책의 실무 책임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금융위원장도 국무총리 산하 사람이고요. 자, 부동산 정책의 주요 결정권자들은 누구냐? 누가 관여하느냐? 핵심 인사들입니다. 이게요. 청와대에선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의견을 게재를 하는데 지금 이호승 씨가 정책실장인데 기재부 차관 출신이죠. 경제수석이 누굽니까? 안일환 씨인데 기재부 차관 출신이죠. 국무조정실장 아까 얘기했죠. 구윤철 씨 기재부 2차관 출신이고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다 기재부 출신이죠. 기재부 장관이야 당연히 기재부 출신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노영욱 씨 아까 얘기했듯이 전 국무조정실장이자 이낙연 후보 밑에서 2대 때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을 했고 기재부 출신들이죠. 이 직책들이 부동산의 정책을 주요 정책을 다 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핵심 인사들이죠. 다 누구예요? 기재부 출신들이잖아요. 다 기재부 출신들이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느냐? 제가 얘기했죠. 2017년도에 부동산 정책에 관료들의 작업이 들어갔다. 수요 억제와 그 다음에 세금 강화를 통해 가지고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추진을 하죠. 2017년 12월 13일 날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하죠. 특혜를 엄청 몰아주죠. 엇박자를 놓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집에 대한 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다주택을 많이 소유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쓴 거죠. 이게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엇박자가 그런 거죠. 자, 그러다 보면 그걸 발표하니까는 조중동에서 환영 메시지를 보내죠. 다주택자들한테 출구를 열어줬다 하면서요. 2017년 12월 13일 기사입니다. 자, 한국경제와 뉴데일리 같은 이 구구적인 신문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임대 등록이 급증했다 하면서 다들 그러니까 찬사를 보내고 앉아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 1월 달에 2018년 1월 달에 금융위원회가 무슨 짓을 하느냐? 투기지역이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대출을 그러니까는 규제를 하고 그랬었죠.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요. 그런데 임대사업자한테는 대출 제한으로부터 예외를 인정을 해주죠. 금융위원회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왜? 금융위원회하고 기재부는 같은 가족들이거든요. 기재부와 국토부가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니까 한 달 지나서 임대사업자들한테 금융에 대한 대출도 완전히 풀어주죠. 자, 이때부터 2018년도에 계속 핀셋 대책을 반복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해갔죠. 임대사업자가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32만 명이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는 2배가 넘는 7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로요. 이 중에는 일부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고 다 등록한 사람도 있지만은 신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합인데 법인사업자의 증가율이랑 법인사업자의 비중이 변화가 없거든요. 자, 핀셋 대책이 실패하고 시장에 혼란이 막 일어나자 어떻게 됩니까?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지난해 7월 달에 발표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누구 생각나게 그러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참패로 이어졌죠. 즉 정책 실패가 선거 패배로 이어진 거고 선거 패배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과거로 자연스럽게 회귀를 합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홍남기가 뭐라고 합니까?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걸 검토하겠다. 4월 20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이제 규제 완화해 주는구나. 뭡니까? 다시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잠깐 주무사던 것이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요? 금융위원장,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에 버블이 끼었다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갈 협박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었죠. 이거 작동 안 하면 안 할 가능성이 크다. 네? 가계부채 굉장히 크고 그렇지만은 아직 지금 금리 그러니까 한두 번 올려가지고는 이거 저기 잠재우기 쉽지 않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시장이 냉소적으로 반응하죠. 그러면서 부동산은 계속해서 불안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보자고요. 이 상황에서 이게 누구 책임인가? 자, 우리 지금 현재 제가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 했습니까요? 부동산 공화국은 기재부 공화국의 결과물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이 조직에서도 그대로 나오고요. 이 조직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어지고요. 이거를 관장하는 게 누구냐? 국무총리라 이거예요. 국무총리를 탕평인사 차원 속에서 썼어요. 여러분, 김동연 초대 부총리가 뭐 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이명박 정부 마지막 기재부 차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옷 벗고 나서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왔다가 다시 화려하게 컴백을 했죠. 홍남기 부총리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예? 박근혜 정부 마지막 때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1차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즉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직책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화려하게 다 문재인 정부에서 컴백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을 그러니까 관리하는 건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도 탕평인사 차원 속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죠. 호남 총리니까요. 호남 출신이니까요. 예? 그런데 자, 어찌됐든 간에 국무총리의 사람들입니다. 홍남기를 경제부총리로 추천한 것도 이낙연 전 대표였었고요. 강하게 추천을 했었고, 국무조정실장이야 당연히 국무총리 사람이고요. 그렇죠? 자, 지금 현재 한번 봐보세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기재부, 국토교통부 다 기재부가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재부 공화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재부 공화국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모피아의 논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모피아의 논리에 의해서 정부가 접수당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이게 다 국무총리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국무총리도 모피아 논리하고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치인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자,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4기 민주정부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탕평인사, 개나 줘라 이렇게 하면서 예? 자기들과 같은 그러니까는 이념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국무총리도 쓰고 장관도 쓰고 한다고 합시다. 하면은요, 그 대신 책임도 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해먹었는데 잘 못해. 그러면 무너집니다. 예? 근데 탕평인사 쓰면서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도 영조 정조 때 탕평인사 많이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탕평인사 쓰면서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이냐.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구비가 돼야 되는 거죠. 제도적인 장치요. 저는 그래서 국무조정실을 없애고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정책실하고 통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적 자원들이 각 장관들과 함께 내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려보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대통령의 철학을 그러니까는 실행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불로소도 허용하지 않겠다. 둘째,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 했으면은 국무총리랑 기재부 장관이 그걸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실행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책임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실행을 안 했냐 이거예요. 실행을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실행 안 했잖아요. 실행 안 한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예? 왜 안 했는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낙연 후보는요.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거고, 알면서 안 했다면은 모피하고 같은 이해관계가 같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정부 조직 구도가요. 지금은요. 탕평 인사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이런 사람이 계속 출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조직의 이 구조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사람으로 다 하든지 책임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바꿔야 됩니다. 정책 실행의 메커니즘을, 인적 메커니즘을 바꿔야 됩니다. 조직의 메커니즘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두 주제를 소화는 했습니다. 소화는 했는데 마음속 급하게 하다 보니까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좀 오늘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이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고요.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할 일들, 각자가 할 일들을 다시 한번 하도록 약속을 서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는 오늘 제가 드린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잠깐만 저도 제 목소리가 강의를 하면서도 방송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 가지고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파악이 됐잖아요.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이 됐으면은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4기 민주정부에서는 그걸 이제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제가 마음을 다시 다잡고 같이 힘을 내주시면요. 조국 교수 가족들도 힘을 낼 것이고요. 다음 4기 민주정부에서는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야만을 남아있는 야만들을 다 청산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를 우리한테 하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힘들을 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